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방송에서 대박 맛집을 자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신기한 건 마치 짠 것처럼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맛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게 그간 꽁꽁 숨겨왔던 식품업계의 비밀을 사정없이 공개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보고 맛고 맛보고 즐기는 남다른 미각의 CEO 민상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유, 대표님이 아주 훤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색향 맛을 공급하고 있는 좋은 원료를 잘 아는 기업 ES 식품 원료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하시는데 네. 머리를 많이 쓰셨나 봐요. 예, 그만큼 많이 썼습니다. 예, 어떤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네.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식품 원료 사실 뭐 일반인인 입장에서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요즘같이 이제 추운 계절에 유자차, 예. 또 자몽에이드 여자분들이 네네. 좋아하시는 네. 레모네이드 예. 이런 것부터 해서 요리사분들 요즘 셰프 많이 나오시죠. 네. 셰프분들이 쓰시는 굴소스나 예. 아니면 여기에 감칠맛을 조금 더하고 싶다, 오. 매운맛을 더하고 싶다, 네. 그런 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네. 또 상담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또 아. 공급해드리는 업체입니다. 보통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셔서 뭐 대박이 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맛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네. 예, 창업해서 성공하신 CEO님들 아, 이렇게 저희가 만나 뵙게 되는데 네. 좀 더 깊게 들어갔네요 오늘. 다 저희 거래처시네요. 예, 다 그분들이 예. 어떤 대박이 나기까지 네. 그 비밀을 네. 이쪽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비밀을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절대 다른데 외부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을 하죠. 예, 공급을 해주신 거 해드리고.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다 우리 어떤 대표님의 이런 노고로. 맞습니다. 예, 이런 머리 쓰신 노고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저희 색향 맛 식품 원료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네, 이곳은 저희 식품 원료의 검수 그리고 개발 제품을 배합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개발 부서입니다. 저희 원료들인데요. 보시면은 무슨 약품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하실 겁니다. 천연색소들, 추출색소들 이런 원료들이 다양한 기능 원료들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합성 원료를 쓰고 계시던 업체에서 천연 원료로 좀 발전을 시키고 싶으시거나 타겟층이 원하는 마케팅 소재에 맞도록 저희가 좋은 원료 또는 유기농 원료 이런 고급 원료들로 대체를 해드리거나 현재 원료들을 적절한 원료로 다시 선별해서 조합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곳은 저희 물류센터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박스 부자재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박스나 기타 그 포장재 자재들을 여기 옷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간 안에 사용해야 되는 원료들, 냉장 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 창고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실험용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에 바로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원료들 일주일 정도 분의 원료를 이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안전하고 적절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뭐 사업을 하시는 규모가 굉장히 크시네요. 뭐
그렇게 큰 줄 모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더 성장을 시켜야겠죠. 네, 큰 줄 모르고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몇 평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네, 처음에는 5평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창업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2008년, 약 9년 전. 예, 그때 네. 5평에서 네. 예, 시작을 하셔서 네. 지금은요? 지금은 그 아파트형 공장 사옥 3칸, 3개를 가지고. 네. 대단하신데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원료 같은 거는 정보를 공개를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보를 공유한다, 네. 공개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 위험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요? 어떤 위험 부담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조금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딸기향이라고만 해도 딸기향에 천연 향료와 천연 에센스 오일, 네. 합성 착향료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똑같이 한 제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거나 네네. 낮게 책정이 되거나 네.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사이트에서 보시고 구매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행을 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에 도전하신 네. 겁니다. 네. 예, 이름처럼 우리 네. 민상대 대표님 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혁신에 도전하셨다가 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식품업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시키는 일이 제가 뭐 영어를 할 줄 알건 무용일을 할 줄 알건 이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배송 일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린 배송 사무원이 부족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면 이왕이면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업을 다니고 샘플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 채택이 많이 돼야 되는데 채택률이 1%예요. 그리고 식품 쪽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원료를 잘 아는 기업 ES의 민상대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 15분 동안 제가 어렵게 어떻게 창업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키워갔는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약 20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7개월 차이로. 이때부터 한 대학을 갈 때까지 거의 공부를 놓다시피 했었습니다. 대신에 기타를 치고 놀러 다녔어요. 그랬었는데 학교도 이제 가야 될 때가 되고 해서 학교 선택을 해야 돼서 빨리 졸업을 하고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2년제 학교를 갔습니다. 여기서 2년제 대학교를 가서 졸업을 할 때쯤에 그 즈음에도 지금처럼 취업이 힘들다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 뭐 갈 데도 없더라. 이제 취업 자리도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기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딱 60만 원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잡일을 하면서 한국에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력서를 이제 넣기 시작했죠. 한국 서울에 있는데도 넣어보고 지방에 있는 곳도 다 넣어보고 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서울에 있는 중견 회사들이 4년제 대학생만 뽑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낙담을 하다가 그냥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막 넣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차량 방향제 회사의 무역회사 사무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구두금 메고 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처음에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취직을 하고 보니까 서울에 머물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창고가 한 켠 있길래 저 창고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창고를 치워서 거기에서 경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서 창고 한 칸을 얻어서 도배 바르고 이렇게 해서 신림동에 창고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그렇게 한 3개월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아시는 선배가 차마 보지 못하겠다. 내가 잘 아는 업체에 있는데 식품업체지만 한번 가서 일해볼래?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여쭤봤더니 가면 글쎄 배송일 정도는 시켜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식품업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식품업계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인데요. 처음에 시키는 일이 제가 뭐 영어를 할 줄 알건 무용일을 할 줄 알건 이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배송 일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린 배송 사무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배송 사무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신 뭐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면 이왕이면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택배 회사들을
모두 이제 정보를 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사, B사, C사 위치를 파악하고 각 택배사의 어떤 택배비, 배송비, 배송 시스템, 몇 시에 집하가 끝나고 몇 시에 나르는지, 몇 시면 제품을 더 이상 보낼 수 없는 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택배 회사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집하하시는 분, 나르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송 일만 하다가 영업 나가시는 영업 과장님이 민상대 씨 나랑 한번 같이 좀 나가서 나 좀 도와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뭐 제과회사, 제약회사 이런 곳에 같이 다니면서 천연색소와 향료에 대한 정보를 통역만 했을 뿐인데 통역을 하면서 저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매일 원서 또 그때 인터넷, 외국 문서, 국내엔 별로 문서가 없기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 색소와 저 색소는 합성인지 천연인지 구분하고 향료와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두 가지 이상 만났을 때 충돌이 없지는 않은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영업사원에게 전화하는 횟수보다 저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직접 통역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료를 직접 테스트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다른 회사의 영업사원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송사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갈수록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하면서 영업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영업을 나가서 하는데 신입사원이 영업을 나가서 무언가를 어필하기에는 나이도 어릴 때였죠. 제가 26, 5, 6 이 정도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즈음에 나를 어필시킬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땐 제가 지금처럼 머리가 없지도 않았고 머리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똑같다는 이 브랜드가 오히려 저한테는 뭔가를 어필하기에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특정 음료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따서 그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를 그 한 병을 마실 때까지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용량이 큰 걸로 가져갔어요. 마시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머무는 동안 저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갔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갔고요. 그렇게 해서 향료 업체에서 또 천연색소 업체에서 농축액 업체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 다니던 회사 대표님께 이런 것들이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쉽게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제조사, 연구원님들이 찾아오실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민상대 씨가 할 줄 아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모를 때였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고 민상대 씨도 모르면 누구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른바 서른 즈음에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가 태어나서 처갓집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처갓집에 맡기고 출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5분, 10분이 의도치 않게 늦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이한테 좀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길래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회사를 창업을 하자. 그리고 아이라도 마음 편하게 키우고 구멍가게라도 작게라도 하나 그냥 운영을 하는 셈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5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달에는 할 일 없이 이제 어디로 나가지? 영업을 어디로 나가지? 그때 당시에 이제 다니던 회사를 나왔으니까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제가 다니던 직장 사장님이 이거 하나는 도와줄게 그러고서 차하고 그달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을 좀 대주시길래 대신에 제가 2달 안에는 갚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 첫 영업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영업을 다니고 샘플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 채택이 많이 돼야 되는데 채택률이 1%예요. 그리고 식품 쪽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샘플을 뿌리고 이게 채택되는 데까지 알 수 있는 기간이 거의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어요. 저는 그 전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자상거래 시스템, 쇼핑몰이죠. 쇼핑몰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서 꾸준히 공부하고 만들어보고 사진 찍고 정보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팔리는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속에서 고객님들과 거의 만담 가까운 수준의 이제 대화를 했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개개인들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연구원들의 단어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훨씬 어렵다는 걸 알아서 그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바꿔주고 그런 제품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기억시켜야 된다. 이분들에게 나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시켜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택배 박스가 없어서 마트에 가서 그 박스 줍는 분들과 함께 박스를 주워서 사무실에 와서 테이핑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기억시켜야 되는데 다른 회사의 박스를 통해서 나가는 게 너무 싫어서 돈이 어느 정도 생기자마자 테이프를 만들고 박스를 만들고 엽서를 만들고 볼펜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은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는데 거기가 식품 원료 회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가 천연 원료 판매하는 회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식품 첨가물 회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름은 내가 정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회사는 좋은 원료를 잘 아는 기업입니다. 식품 원료는 천연 원료부터 그렇지 않은 원료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광고 심리학, 소비자 심리학, 여성 심리학, 남성 심리학, 문화 심리학 이런 것들까지 책을 계속 읽고 언어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저희를 기억하고 또 저도 고객들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바램을 가지고 어떤 원료를 찾기 위해서 언제 몇 시에 얼마를 들고 오시는지 어떤 결제 수단을 가지고 오시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광고 정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료에 대한 정보를 토탈 종합하여 고객님들에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자리를 잡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전시회는 거의 매년 출시를 하고 있고요. 해외 전시회도 태국 전시회, 호주 전시회 이런 전시회에도 저희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베트남 전시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맛을 알리고 한국의 원료 또 세계의 원료가 한국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ES 식품 원료가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중요한 저에겐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창업을 꿈꾸신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만 어려운 일이니까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쓴맛, 매운맛만 보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단맛, 조금 맛있는 맛, 향기로운 맛 이런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아주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이 식품업계가.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전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년제 관광 영어 통역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그래서 영어 통역 전공을 하면서 해외 엔지니어들 통역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아주대학교 경영 MBA 과정 중에 코칭 심리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치로서 한국 코치협회 코치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치로서 경영자들 또
또 거래처 분들, 네. 또 직원들의 자녀 문제, 또 직원들의 결혼할 때 이럴 때 또 퇴사하고자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고 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식품업계에 또 이렇게 들어가셔서 네. 이 나름의 험난한 길을 선택을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는지보다 저의 태도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 또 과거보다는 나는 무엇이 되겠다 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가 네. 저에게는 뭐 험난하거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지 못했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에 다니던 식품업계에서 물건을 받아서 네. 판매를 위주로 하셨던 거고요. 네,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돈이 부족할 때는 예.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통해서 1천, 2천 정도 빌려주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보증금이 필요할 때는 신용보증 기금을 통해서 그 이상의 금액 5천에서 1억 정도가 빌려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을 빌려고 보니까 기술보증 기금을 통해야 되는데 네. 이때는 제조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어야 되고 네네. 제조를 해야 되고 네. 이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예. 발명에 대한 특허까지 출원을 하게 됐죠. 대표님에게 네.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에게 네. 식품 원료란 무엇입니까? 식품 원료란 종교다. 종교요. 네. 이유는요? 종교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네. 그 안에서 건강해지고 네.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네. 할 수 있어서 종교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참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도 네. 사실 열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게 식품 원료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런웨이를 꿈꾸실 예정이십니까? 식품 원료가 풍족하지 않은 나라라서 그 약점 때문에 많은 외국의 원료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들을 테스트하고 점검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나갈 때 전 세계에서 식품 원료가 필요하고 테스트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ES 식품 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시원하게 네. 우리 식품 원료계에 정말 최고의 어깨로 거듭나시길 최고의 어깨로. 바라겠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무엇을 꿈꾸건 어디에 있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요.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어깨를 쫙 펴시고 스스로를 믿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창업도 성공도 행복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할 것 같았는데요. 정말 부족하네요. 더 많은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누구도 화 하나나 꽃 하나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제가 이 일이 저에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와서 힘들면 그만두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이미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스쳐 지나가고 좀 더 나은 회사, 조금만 더 좋은 회사 이렇게 만들어서 그 노력에 보답하고 싶습니다.